네, 안녕하세요. 굿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중국어 공부를 하다가 권태기가 왔을 때, 즉 슬럼프가 왔을 때 제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극복했는지 제 경험을 통해서 얘기해보고요. 아마 이건 모든 외국어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중국어하고 2년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렇게까지 길게 갈 줄 몰랐는데 마냥 생존을 위해서 배웠던 중국어가 지금은 정말 그 중국어 때문에 많은 일을 도전해 볼 수 있게 됐고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에 관광통역안내사 중국어 자격증까지 취득을 했고요. 저도 이렇게까지 오래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럼 과연 제가 그 기간 동안 순탄하게 중국어를 계속 공부하고 실력이 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아니고요. 정말 애를 많이 먹었어요. 중국어 공부해 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이게 처음에 성조, 발음부터 너무 한국어랑 다르니까 또 영어랑도 다른 게 한자라는 게 있고 처음 접하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한 달, 세 달, 여섯 달, 그리고 1년, 2년, 3년 계속 매년 이렇게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정말 다 놔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데 저는 어떻게 그거를 극복을 했을까요? 그래서 첫 1년을 말씀드리면 그냥 멘붕이죠. 책 보는 것 자체도 곤욕이었고 그 당시에 운 좋게 코치를 잘 만나가지고 재밌게 접근을 해서 그 초반에 그 고비를 잘 넘기긴 했는데요. 제가 첫 1년 차 때 극복한 방법은 이게 책을 보는 것 자체도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내 삶의 반경에서 좀 익숙해지자. 그래서 당시 거주하던 오피스텔에 사물들, 그러니까 집에 뭐 냉장고, TV, 세탁기, 뭐 바닥, 주방용품, 베란다에 있는 뭐 물건들, 제 짐들 그런 것들을 다 중국어로 포스티지에 적어가지고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활하는 것들은 다 먼저 익히자. 그 다음에는 밖에 나가면 뭐 어차피 중국어밖에 안 들리고 거리에 간판들이 한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걸어 다니면서 이제 한자 보고 공부를 했어요. 모르는 한자를 이제 네이버 사전에다가 보고 그리는 거죠. 사실 쓰는 것보다. 그려가지고 그 한자 익히고 그렇게 해서 밖에 있는 간판들 보고 중국어 공부를 했고요. 나름 재밌었어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이제 메뉴판들 중국은 메뉴판에 글자만 있는 메뉴판이 많아요. 좀 괜찮은 데 가면 음식 사진도 있고 한데 작은 가게에 가면 정말 한자만 적혀 있어요. 그 벽에도 한자만 붙어 있고 가격이랑.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제 그 메뉴판 음식 이름을 공부를 했죠. 그런 식으로 자꾸 중국어와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 고비를 극복을 했어요. 그리고 또 생활에서 어쨌든 저는 뷰티 쪽 일하는 사람이었고 중국에서 이제 화장품 같은 것도 사고 관련 용품들 한국은 영어로 다 이름을 말하지만 예를 들면 샴푸, 린스, 바디워시 이거 다 영어 그냥 한글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중국어 명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샴푸 같은 경우는 시파쉐이 그리고 린스 같은 경우는 후파수, 폼클렌징 이것도 영어인데 이제 중국어로 시멘나이 이런 식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명칭도 어차피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개씩 익혀나가면서 중국어에 재미를 붙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년 차 때는 제가 기초는 됐어요. 정말 고객하고도 그냥 간단한 일상 얘기 정도가 되고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됐었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있던 샵에 그 베이징 꽁티 베이루 그쪽에 쇼핑몰에 저희 직영점 숍이 있었는데 거기 1층에 대형 브런치 카페가 있었어요. 거기 사장님이 이제 한국 분이셨고 거기 점장이 이제 중국 분이셨어요.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이제 친구 먹었죠. 그 친구랑 그냥 놀았어요. 저도 퇴근하고 공부하기 싫으니까 피곤하고 그래서 점장 그 친구하고 또 그 친구의 친구들하고 술도 많이 마셨고 또 그 친구가 클럽도 데리고 가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면 중국인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같이 놀아도 그 중국어 실력 늘리는데 도움이 되고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성과의 데이트입니다. 일단은 저도 그때 혈기왕성한 20대 중반이었고 연애까지 간 건 아니고 이제 썸을 좀 탔었죠. 당시에 이성들과 데이트를 했었었는데 근데 그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이러면 공부할 시간이 확실히 줄긴 줄어요. 왜냐면 일도 해야 되고 또 여자친구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역설적으로 공부를 더 할 수밖에 없는 게 데이트를 하다 보면 의견 차이도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국가를 떠나서 연인 관계는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면 답답해요, 사람이. 매번 그 사전에 찾아가지고 이게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예, 그리고 그 3년 이후에는 사실 내가 계속 중국어를 쓰면 웬만한 의사소통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가 지겹고 좀 색다른 걸 원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든지 예능을 찾아봐도 되고, 아니면 이제 동영상 앱, 우리 틱톡이라고 하는 이제 또인이랑 그 빌리빌리, 거기서 재밌는 영상 찾아봐도 되고, 중국어 관련 볼 거 들을 거는 되게 많아요. 아니면 내가 중국어를 읽는데 문제가 없으면 이제 바이두나 웨이보 들어가서 신문 읽는 것도 괜찮아요. 신문을 읽을 때는 너무 어려운 거 읽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를 좋아하면 스포츠 신문을 읽어요. 그냥 내가 아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맥을 잡는 데 도움이 되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숙지하면 되기 때문에 중국어 실력도 오르고 재미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중국어를 공부하는데 동기부여가 안 된다, 장기간 학습을 하신 분들은 이제 또 동기부여가 안 되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시험을 치는 거예요. 이제 시험을 치면은 어쨌든 시험비 돈이 들어가고 또 내 수준도 확인할 수 있고, 어쨌든 점수가 나오면 또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은 동기부여라고 생각해요. 제가 베이징에 있을 때도 2017년, 8년, 사실 저는 어학 점수가 필요 없었지만 이제 작문이랑 독해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HSK 공부를 해서 시험을 쳤고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사법통역사 그쪽 공부도 해보고, 작년 1월에는 비즈니스 중국어 BCT 시험도 응시했고, 하반기에는 관광통역 안내사 중국어를 취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하다가 이 슬럼프는 반드시 옵니다. 정말 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더 이상 실력이 안 는다고 느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이제 돌이켜보면 모든 외국어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계단식으로 이 실력이 상승해요. 그래서 그 구간을 지날 때까지 만약에 정말 놔버리고 싶을 때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들을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정말 내가 다 귀찮으면 그냥 한 40편짜리 드라마를 다운받거나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저는 해봤어요. 제가 그 쪼동유, 그 주동우 배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다운을 받았는데 성우가 더빙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표준 중국어가 나오는 거죠. 하루 종일 쳐다보고 따라할 때도 있었고, 모르는 단어 나오면 바로바로 찾아서 익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도 한 사이클 도는 거 추천드리고요. 너무 책으로만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하기 싫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는 이제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듣는 걸 좋아하든지 보는 걸 좋아하든지 아니면 읽는 걸 좋아하든지, 중국어 독해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원서를 구매해서 읽어도 좋고요. 저는 원서 읽는 것도 하거든요. 원서를 눈으로 읽는 것도 좋지만 큰 소리로 낭독하면서, 그래서 구어체로 쓰여진 아동문학이나 아니면은 뭐 편지 형식의, 일기 형식의 그런 원서를 구하셔서 학습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주변의 모든 걸 이용해서 그 슬럼프 기간을 넘기시고 또 실력도 올리면서 중국어 공부 계속 견제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